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도 자식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결혼하고 나니 어떤가요?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렵고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일도 드물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혼자 삼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진심으로 대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식에게 먼저 베풀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자식인데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식이 결혼했다는 건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셨을 때 생각해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땠나요? 조금씩 부담스러웠던 기억 있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법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쉽게 얻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부모가 계속 먼저 용돈을 주고 먼저 반찬을 챙겨주고 먼저 손주를 봐주겠다고 하면요. 자식은 그걸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7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주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드렸죠. 손주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반찬을 안 가져가면 오히려 섭섭해했고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인 베풀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필요해서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도와줄 때도 엄마가 시간이 괜찮으면 아버지가 건강상 문제 없으면 일하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도 소중하다는 걸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사실 자식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너희는 좋은 거 먹어.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잘 지내.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대접을 바라겠니? 이런 말들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자식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첫째, 좋은 옷을 입으세요. 나이 먹었는데 뭐 하지 마시고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으세요. 둘째, 좋은 음식을 드세요. 자식 앞에서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걸로 시키자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셋째,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엄마는 목요일마다 친구들 만나는 날이야. 아버지는 주말에 등산 가셔야 해. 이렇게 자신의 스케줄을 존중하세요. 실제로 한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검은색 평상복만 입으시다가 어느 날부터 밝은색 옷을 입고 미용실에도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자식들이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선물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가꾸는 부모를 보면서 자식도 우리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올바른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식과 가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다.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면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 그 집의 중심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부모는 소중하지만 이제 외부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매일 전화하고 자주 집에 들르고 집안일에 이것저것 조언하시면 어땠나요?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이상하게 담그네 사위가 아이를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조언이라고 하시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적당할까요?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멀되 너무 멀지 않게. 이게 정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매일 안부 전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예고 없이 집에 가는 대신 미리 약속 잡기. 자식 부부의 육아 방식이나 생활 방식에 조언 자제하기. 초대받았을 때 가되 스스로 초대하지는 않기.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엔 자식이 엄마가 예전 같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는 너희끼리 잘 지내.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 공간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렇게 거리를 두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고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중에 부모 잘 모셔야 한다. 효도가 뭔지 알아야 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나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홀했다면 자식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성껏 모셨다면 자식도 그걸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즐겁게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나이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75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주 3회 문화센터에 다니시고 작품 전시회도 열으셨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서예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전시회에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자랑하더랍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니셨어요. SNS에 사진도 올리시고 여행 후기도 쓰셨죠.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며 주변에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본보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건강 관리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세요.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런 부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전화 올까? 이번 주말엔 찾아오려나? 명절 때는 오겠지?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삶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식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기대감이 오히려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자식이 전화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통화 중이시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찾아가려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으셔서 안 계시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만의 일정을 만들면 됩니다. 월요일은 등산 모임, 수요일은 문화센터, 금요일은 친구 약속.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을 채워보세요. 그럼 자식이 엄마 이번 주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이 항상 바쁘다고 연락을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바빠지자.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시고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전화했을 때 엄마 지금 요가 수업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딸이 먼저 엄마 이번 주말 시간 돼? 같이 식사하자고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쁜 부모를 만나려면 딸이 먼저 시간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시간 내서 만나니 딸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대요.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채우세요. 그럼 자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게 먼저 베풀지 마세요. 둘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셋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넷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세요. 다섯째,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부모가 되세요. 여섯째, 사랑이 아니라 존중을 만들어 가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부터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말고 친구한테 먼저 전화 거세요. 자식 밥상 차리지 말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자식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